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이 환지 방식이 시험에 나오는데 내용은 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내용인 즉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전체적인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용으로 환지라는 방식이 뭐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읽어 드릴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시행한다는 건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수용한 농촌 토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대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상금 주는 건 수용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땅값이 비싸면 말입니다. 이 보상금을 주기가 버겁죠. 그렇게 되면은 환지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게. 그래서 환지 계획에 따라 좀 이따 설명할게요. 환지 계획이 뭔지. 도시 토지로 조성된 환지로 재배분 또는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꾸만 이제 뭐로 나오느냐? 여기가 여기 보면 요걸 가지고요. 요거를 가지고 매각한다.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죠.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 이게 환지 처분이라는 건데 전문 용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이제 토지 부담률이라고 나오죠. 토지 부담률. 보류지 나와요. 보류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 채비지라고 나와요. 이 용어만 좀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재배분 또는 환지처분, 토지 부담률, 보류지, 채비지. 자, 채비지는 결론이 뭐냐면 일반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로 충당되는 토지를 우리가 채비지라고 그래요.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뭐 별거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이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는데 편의상 소유자는 뭐 갑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다 이거예요. 1000평. 이렇게 1000평인데 여기가 농촌 지역이에요. 그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 땅을 매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 돈이 들어가는 건 두 가지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첫째,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그렇죠? 또 하나는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들어가요?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공사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돈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이거를 전부 다 누가 하느냐? 국가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은 땅 확보도 국가가 보상금 주고, 그 다음에 공사비, 도로 뚫고 전기 상하수도 이거 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비 들어가죠? 이 공사비도 국가가 세금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럼 환지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토지 아까 부담률이라고 그랬죠? 보통 토지 부담률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공부하시면 이제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만 알면 됩니다. 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면 내용이 지금 뭐 막 나오는데 큰 카테고리는 이거예요. 1000평이 있다. 여기다가 토지 부담률을 50%다. 딱 정한단 말이에요.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러면 50%딱 정하면 어떻게 돼요? 1000평에 50%니까 500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500평을 딱 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류지라고 해요. 뭐라고요? 보류지. 보류지 가지고 싹 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 1000평 중에 500평이 날라갔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근데 난리가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설명할게요. 이 보류지가 있잖아요. 이 보류지가 이제 내용이 채비지하고 공공용지로 나뉩니다. 이게 이 500평을 가지고 그러면 이만큼이 500평이라 합시다. 너무 큰가? 하여간 어찌 됐건 이만큼이 500평이라 합시다. 이 500평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하나는 채비지, 이만큼은 채비지, 이만큼은 공공용지,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공공용지는 뭐가 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도로 뚫어야 돼. 도로. 그 다음에 뭡니까? 파출소도 요즘 파출소를 안 하나요? 뭐 파출소도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뭐 우체국, 소방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공공용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채비지 요만큼 이만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요만큼을 채비지라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채비지 가지고 이 사업 시행자는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와요? 돈 들어오죠. 이 돈을 가지고 공사비 쓰는 겁니다. 이게. 따라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팔아서 쉽게 말하면 땅 팔아서 돈 받아서 그 돈 갖고 도로 뚫고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 쓴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채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교체는 땅 누가 사업 시행자가 국가가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공공용지 뭐 도로 부지 또는 뭡니까 학교 부지 이런 거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0평이 남잖아요. 이 500평. 이 500평이 남는데 이 500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언제 돌려주느냐? 쉽게 말한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너한테 돌려줄게.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배분한다. 이 500평을 너한테 다시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해 주겠다. 너한테 500평 주겠다.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0평 줬는데 500평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애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1000평을 제공했을 때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도로도 없고 그냥 논밭이었어요. 논밭. 그 논밭이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여러분. 논밭에 예를 들어서 뭐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헐값입니다. 평당 10만 원, 뭐 20만 원밖에 안 해요. 헐값이에요. 왜? 개발 전혀 못하고 오로지 농사만 져야 되니까. 또 농업진흥구역이다. 아무것도 못해요. 농사만 져야 돼. 그러니까 땅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좀 속된 말로 똥값이에요, 진짜. 근데 똥값인데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로 바꿨어요? 여기를 도시구역으로 바꿔놨다. 용도 변경했단 말이에요. 도시구역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농림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요?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용도지역 변경합니다.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거기다가 도로 다 들어갔어요. 지목도 변경돼요. 지목이 뭐냐? 대로 변경됩니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값이. 땅값이 엄청 오르니까 자기는 똥값인 1000평 주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500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땅값을 가지고 따져야 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땅값이 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이거 주고 그리고 나는 받는 거예요. 500평을 반을 받아요. 받지만 땅값은 얼마예요? 200만 원, 3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지. 왜? 도시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용도적이 바뀌었어요. 변경됐다고. 어떻게?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땅값이 상상 초월하게 상승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그 땅의 가액은 2배, 3배로 커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걸 반대하시겠어요? 아니죠. 이건 뭐 땡큐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주는 거예요. 용도 변경해서 되돌려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땡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환지 방식에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수용 방식은 그냥 보상금 받고 퉁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되돌려 받잖아. 네? 논밭 그 똥값인 그 논밭 주고 내가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땅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환지 방식을 선호하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용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류지, 여기 보류지 나왔죠? 보류지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채비지와 공공용지로 구성되고 채비지는 뭐 한다? 그 사업 시행자가 저 땅 팔아서 뭐 쓴다? 공사비 쓴다 이거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험에 묻는 게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와요. 물론 35회 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결론 이 상식에다 생각하면 돼요. 자,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발구역 내 땅을 이 국가가 전부 다 보상금 주고 삽니다. 수용 방식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이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은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했지만 여기 소유자가 하나 계세요. 수두룩 빽빽이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고 그다음 환지를 어떻게 배분을 해줘야 될지 이제 환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환지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재배분을 해줄 거냐라는 어떤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절차들에 의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체됩니다.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선 빨리 조속히 끝내버리는 건 수용 방식이 편하죠. 그렇지만 환지 방식은 이제 뭐 바로 보상금은 안 나가니까 그건 좋긴 한데 절차의 이런 애로사항,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말하기 좀 그런데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이왕이면 환지를 좋은 위치에 있는 걸 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소유자가 뭐 한둘이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수용 방식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환지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수용 방식이 됐든 환지 방식이 됐든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죠. 수용한 농촌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대신 이건 이제 수용 방식이에요.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 토지로 바꾼 다음에 재배분해 주는 거다. 그래서 환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환자가 무슨 환자냐면 바꿀 환자의 땅지자예요. 뭐로 바꿔주느냐?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로 바꿔서 주겠다. 그래서 환지가 되겠습니다. 바꿔서 준다. 그래서 환지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 또는 재배분 요 단어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어지간한 건 해결이 됩니다. 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 공용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용개발에는 직접 개입이죠. 뭐 한마디로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 보세요. 자,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잖아요. LH공사, SH공사, 뭐 GH공사, 기타 등등 나오는데 이 공공이라 하죠. 이 공공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개발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개발해야 한다? 공용개발이라 하고 사업 주체가 공공이기 때문에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그러면 공용개발 안에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럼 공공임대가 뭐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공공이 임대사업자예요. 그게 공공임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의 반대말이죠. 공공임대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도 직접 개입이에요. 왜? 이거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거 국가가 하면 그냥 직접 개입이에요. 자, 그럼 국가가 이제 그 임대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근거법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 근거법규 나옵니다. 이게 뭐냐?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외우느라고 머리가 이제 지칩니다. 이거 1차 공부할 때 외우는 거는 여러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2차까지 공부하면 외울 게 뭐야? 수두룩 빽빽이에요, 이거. 참.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어쩌겠습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이런 건 뭐 암기하는 거 말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과목 중에서 이해 과목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인데 웬만하면 암기보다는 이해가 좋다.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해결하고 싶으니까 외울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은 좋죠. 외우니까. 근데 10분만 지나면 하얘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이건 방법 없이 외우셔야 돼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임대인이 된다. 이걸 무슨 임대를 한다? 공공임대. 자, 용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다 별 표시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이 공공주택 특별법, 이 시행령에 보면은 공공임대 유형이 나와요. 이 유형이 자꾸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건 방법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공공임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임대인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 공공임대를 아무에게나 뭐 임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것만 밑줄 긋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이제 영구임대라고 되어 있어요. 영구임대. 영구임대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 최저소득 계층 이거 나오면 돼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공공임대예요. 그래서 최저소득 계층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 그래서 영구임대예요. 그래서 영구임대구나. 그 문제 푸실 때요. 50년 이상 영구 없다가 아니라 영구적인 이 말 나왔으니까 영구임대. 근데 대상은 누구라고요? 저소득계층이 아니라 최저소득계층. 극빈층이 되는 극빈층. 이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라고 있어요. 국민임대. 국민임대가 이제 밑줄 그시고 여기만 알면 돼요. 저소득 서민이라는 거. 저소득 서민. 최저소득이 아니라 저소득.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30년 이상 장기간. 그래서 30년 이상 장기간 이 말 나오면 이 문구가 나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은 국민임대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알면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도 왜 못 맞히시는지 뭐 대부분 맞히시는데 나오면 다 맞춘단 말이죠. 왜 못 맞힐까? 글쎄, 못 맞히는 분은 좀, 그때 이제 시험장의 충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그날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소득 서민이구나. 30년 이상 장기구나. 영구 아니에요. 장기다. 그러면, 국민인데? 그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복주택은 더 재밌어요. 자, 여기 보시면 행복주택은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나오잖아요. 젊은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 이거 뭐예요? 대학생도 신혼부부도 늙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뭐요? 나이 먹어서 대학 갈 수도 있고, 뭐 요즘 뭐요? 신혼부부인데 나이 먹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 이거죠, 그분들은. 누구예요? 젊은. 이 단어에 딱 꽂혀 있으면 돼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데 늙은이야, 젊은이야? 젊은. 이 사람들 주거 안정. 그럼 뭐야? 행복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을 보면 젊은 친구는 20대, 30대인데 뭐 많이 발전했죠. 저가 20대, 30대보다는 국민소득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한 세상이 됐지만은 뭐 직업을 갖거나 또는 주택을 장만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죠. 뭐 저도 기성세대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데 우리 사회가 역동성도 잃고 양질의 그 직장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뭔가 변화가 생겨서 이거를 돌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야, 이거 진짜 걱정됩니다, 이거. 자, 어찌됐건 간에 이분들이 주거 안정을 해라, 주거 안정.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거죠. 네? 주거가 안정돼 있으니까 뭐야? 행복해진다. 그래서 무슨 주택? 행복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통합이라고 나와요. 통합 공공임대 나오는데 이건 뭐냐? 왜 통합이냐면 자, 최저소득 계층 나왔죠? 최저소득. 연구임대 아니에요. 저소득 누굽니까? 국민임대. 젊은 나스 누구야? 행복. 그래서 다 전부 다 해당된다. 그래서 전부 다 통합 공공임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 이제 장기 전세 주택 나왔는데요.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딱 알면 돼요. 이 공공임대주택의 그 문구 중에서 전세, 여기 보시면 전세란 말 나오죠. 전세, 여기 전세. 전세란 말은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문장에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정답은 뭐예요? 아, 장기 전세예요. 왜요? 아, 전세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무슨 전세? 장기 전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이 있는데 이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문장 중에 분양 전환이란 문구가 나와요. 분양 전환. 아, 분양 전환이 나왔으니까 분양 전환 공공임대겠죠. 썰렁하죠? 그래서 이제 분양 전환 공공임대가 뭐냐?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건 간단히 문장 중에서 분양 전환 이 말이 나와요. 아, 그래서 분양 전환 공공임대. 그렇죠? 분양 전환 여기 정답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분양 전환 여기 밑줄 그어야 되겠구나.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정답 알려주고 있잖아. 아, 분양 전환이구나.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가 정답이 나와요. 여기 기존주택 등 나오잖아요. 기존주택 등 매입이라고 나왔죠. 기존주택 등 매입 블라블라 공공임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7호에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라 나왔잖아요. 여기도 전세란 말 나왔네. 아까 장기전세 있었는데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전세란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냐? 임차가 나와. 임차. 기존주택 임차. 딱 나와. 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구나. 그리고 끄트머리에 전대 요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단어 보고 찍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미주알, 고주알 뭐 국가가 뭐 때문에 하는지 말았든지 간에 그거는 여러분 합격한 다음에 이제 잘 따지시고 그냥 우리 공부할 때는 조금 단순하지만 뭐요? 기존주택 임차 끄트머리 보니까 전대 이거 나오면 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구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전세란 말이 안 나오죠. 임차와 전대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따라서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니까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건 주로 이제 서울시나 LH공사가 하고 있는데 기존에 빌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전세 사기로 된 주택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LH공사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 등 매입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임대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서울시나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LH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그래서 임차인이 누구예요? 서울시나 LH공사가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공임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 임차인이 다시 또 임차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대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간단히 알고 딱 끝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 100%고 본고사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 단어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건 봤죠? 말이 뭐 여기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 이제 6번이 이제 뭐냐? 이게 이제 기타의 부동산 규제인데,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요. 35회 때는. 그 전에는 이게 막 계속 나왔어. 5년 연속.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면 수험생분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세밀한 건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폐지된 거, 이걸 알아야 돼, 폐지된 거. 하고 있었는데 폐지된 게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발부담금은 이건 폐지 안 됐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재건축 부담금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재건축 부담금이 그 설왕설래 이거 폐지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물 건너갔습니다, 이게 결론은. 그래서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제도 하고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지되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나와요. 여기 택지 소유 상한제, 요거 폐지됐습니다. 98년도에 폐지됐다고 그랬죠? 그다음 토지 초과이득세, 요거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요 두 개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돼요? 98년도에 다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폐지됐다. 그럼 나머지는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건데 일단 아셔야 돼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 토지 초과 이득세는 만약에 우리 시험에 현재 시행하고 있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거 폐지됐다. 나머지는 이제 개발부담금제도, 재건축부담금제도, 그 다음에 뭡니까? 토지 적성평가, 부동산 실명제, 이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